네, 반도체 2차 전지 강세 지수 연이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479, 코스닥은 835의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선물 순매수, 다만 현물에서는 코스피에서 14거래일째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2시간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들 챙겨보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어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월가월부를 찾아주셨고 그 사이에 뭐 시장은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또 하나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입니다. K방산, 자, 무기 수요 증가에 실적주로 부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쟁 테마주는 옛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산주의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테마 장세가 이어졌던 최근 우리장에서 보면 이게 좋은 얘기인지 이는 좀 약간 헷갈리는 이런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몰라 알짜 주식으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거는 좀 반길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수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물론 2분기 때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거는 사실 우리가 2분기 때 수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대로템 K2 전차 같은 경우는 폴란드로 가게 되면 폴란드에서도 이거를 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검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분기로 실적을 이연되는 게 아니라 3분기 실적이 인식이 되는 건데 이게 2분기 때 생각보다 실적이 우리나라 K2 전차를 수출했는데 왜 매출이 안 나오지? 라는 이슈 때문에 그때 한번 주가가 좀 빠지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적은 아마 3분기 때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로 인해서 좀 반등이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안 나왔죠. 일단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국방비를 충분히 증액을 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는 이런 사실 상황, 재정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지금 특히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 GDP 한 2% 정도에 대한 국방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러시아 사태 벌어지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GDP 조금 국방비를 좀 증액을 하긴 했으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나오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방산주가 조금 못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작년에 폴란드나 독일 그리고 핀란드 쪽에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나마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은 반등이 나왔던 거는 이게 작년에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이집트가 이제 K9 자주포를 이제 작년에 이집트 쪽에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는 결국에는 옛날에 1979년도에 중동 전쟁 4차 중동 전쟁 때 참여했던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집트에 대한 뭐 향후에 수출 기대감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대로템도 말씀 주셨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보시기에 현재 관련주로서 뭐 볼만하다라고 하는 방산주들 이외에 또 뭐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방산이랑 하나 디펜스를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시너지 효과를 뭐 우주 항공이나 이런 최근에 방산 그리고 하나 오션을 통해 가지고 잠수정 무기 쪽에 대한 이게 흐름도 덩달아 이게 사이즈가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향후에 좀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현대로템 K2 전차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 있는 레드백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폴란드 쪽에 그런 수준 모멘텀, K9이나 아니면 K2 전차에 대한 수준 모멘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에 워낙 작년에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조금은 선반이 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 둘 새로운 수출건이 나와야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주 모멘텀이 지금 가장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은 실적주로 변신을 하고 있고 재평가되는 지금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반응들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방산주에 이어서요. 이제는
네, 삼성전자 호실 쪽에도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판다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우리 시선은 더 가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개선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한 2, 3주 전부터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영업이익이 2조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넘게 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더라도 사실 뭐 이런 관련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TSMC가 가장 좀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50% 이상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심지어 다른 HBM 쪽에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과연 어디서 크게 MS를 가져갈 수 있을지 최근에 엔비디아 공급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은 하지만 이게 수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게 공급 차질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그때부터 좀 외국인이 좀 반응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2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콩콜에서도 삼성전자가 HBM3 관련해서 증설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에도 그 관련해서 디램 가격에 대해서도 향후 감산을 중단하겠다 얘기를 했던 만큼 이번 이제 한 10월 말쯤에 이제 실적이 새롭게 나오고 이제 콩콜에서 많이 반응이 향후에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나오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은 전반적인 파운드리나 이쪽 HBM이나 이쪽에서는 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사실 그동안 시장은 전면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밸류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 HBM이 그 향방을 갈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멘텀은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올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납품이 되었다 내지는 실제적인 소식들이 이렇게 확정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요. 일단은 뭐 저희 당사 애널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 한 2분기쯤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흑자로 돌아서는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DS 사업부 쪽으로는 하는 그쪽의 업황이 좀 크게 많이 바뀔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수율이 차질이 생긴다면 수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번에 어떻게 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AI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이제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메모리도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 파운드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애플이나 퀄컴 이쪽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게 입장을 이제 얻어 주문에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거든요. 그만큼 기술에 대한 부분도 좀 굉장히 조금 꺼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물론 엔비디아가 뭐 4분기 공급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 내년 1분기나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밀고 나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1, 2분기 사이에는 어느 정도 다시 수율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외국인이 좀 팔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삼성전자는 그만큼 어느 정도 자금력이나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3분기 콩콜에서 큰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콩콜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미 2분기 때도 좀 강한 어조로 이제 HBM3 증설을 내년에 3배 이상 증설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이제 디램 쪽도 추가 감산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동안 이미 예전에도 했던 이제 치킨 게임에서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에서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금 조달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우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AI 반도체가 단순히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5년, 10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큰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시장을 좀 잡아먹지는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강한 호조가 3분기 이번 콩콜에 나오면은 사실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삼성전자가
강하게 좀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하는 부분 상승폭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사실 재고가 이게 어떻게 하면 그동안 AI 반도체 분위기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 재고가 조금 지연되는 이슈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말에 대만 쪽에서 이제 반도체 모듈 업체에 대한 큰 물량 주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DDR5 쪽에 대한 가격이 딱이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은 낸드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그 재고 조정을 위해서 결국에는 조금 남더라도 아니면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누르고 메모리 쪽에서는 이쪽에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일단 PC 쪽에는 어느 정도 크게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스마트폰만 조금 더 회복이 되고 특히 서버용 같은 경우도 2분기 때부터 그런 이제 아마존이나 이쪽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실적들이 서서히 좀 회복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제로 지금 아마존 퀄컴 쪽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재고 조정의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최근에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네.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시에서 삼성전자 향,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 또 이제 관련주들 어떻게 시장에서는 움직일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네.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아까 컨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가 이미 디램 쪽에 대한 이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분 이번 그걸 통해 가지고 4분기 어차피 우리는 엔비디아 물량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나 다이싱 장비 같은 경우가 이게 한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미 사실 소부장 업체들은 상반기까지는 장비 실적이 워낙 이제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4분기 시점을 통해 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특히 또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게 세정 장비 업체입니다. 네. 이게 사실 수익 개선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웨이퍼가 오염이 되면 이걸 세척을 통해서 빠르게 수요 개선을 폭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우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오더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 외에 또 한번 저희가 유념해 볼 만한 종목들 몇 개 네. 알려주시면요. 이오테크니스 얘기했고 네. 제우스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지금 가장 빠르게 대장주를 하고 있는 건 사실 한미 반도체죠. TS 본딩 장비가 계속 꾸준하게 공급 계약이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고 이제 시장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지난달부터 적어도 몇백억짜리 계약이 나오고 이제 4분기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가장 빠르게 지금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미 반도체 대장주고 삼성전자 향으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전반적인 큰 세정 장비 업체로는 제우스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 주신 종목들의 흐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체크박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양행에서 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와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랭라자 폐암 1차 치료제 급여 받는 데 있어서 5분 능선을 좀 넘었다. 지금 비소세암 폐암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충족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에 5분 능선을 좀 넘어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좀 밝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이게 사실 이게 왜 급여 적용된 게 중요하냐면 네. 사실 랭라자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가 한 달에 비용이 600만이 됩니다. 그럼 1년에 7,200만이 들기 때문에 사실 환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누가 1차 치료제를 빨리 되냐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이미 지난달에 이미 적용을 한번 받았었고 사실 그나마 타그리소가 작년까지는 2차 치료제라는 적용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랭라자가 생각보다 약물 효과가 좋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이미 올해 초부터 사실 얀센 회장이 좀 더 빠르게 좀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올해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양형이 주가를 바닥을 딛고 좀 올라왔었던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지금 임상 3상이 이제 중간 발표가 이번 10월 23일 날 물론 20일 날 개최가 되긴 하지만은 이도 종양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그동안 유양형이 10월 20일에 대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이유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달에 폐암학회에서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학회에서 엠바고로 발표를 안 했어가지고 뭐지?라는 생각이 이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에 약물 효과에 대한 개선 사항이 안정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컨센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10월 23일 날 이제 나오는 그게 얀센의 이게 렉나자에 대한 인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마리포사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마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연간 매출이 8조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얀센의 이게 만약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에 임상 3상이 끝나고 하반기 북모커가 그럼 내후년 상반기에 만약에 시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 시장 자체가 그러면 한 15조에서 20조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얀센의 매출의 로열티에 따라서 유양형이 이걸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스코텍과 이제 로열티를 나눠주는 이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양형도 이미 단독으로 이미 작년에 인상 3상으로 이미 웬만큼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병역요법에 따라서 분위기는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폐암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어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기대감은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면 워낙에 제약바이오에 좀 탑픽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 시장을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10월 23일 생각보다 이게 컨센보다 이게 안정성이나 이제 효용성에 대한 이 가치가 더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15조 시장에서 이게 얀센이 가져가고 아니면 국내에 있는 렉나자가 이게 갖게 되면은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잘 될 수도 있어라는 이제 선방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숫자가 밸류가 나오게 되면은 유양형 입장에서는 이 자체에 대한 밸류가 훨씬 더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10월에 중요한 학회들도 잡혀 있고 그리고 연말 연초까지 JP모건 학회 있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지는 그 흐름들이 보통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워낙에 우리가 또 약세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망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10월 23일 날 발표가 잘 나와도 안 나와도 약간 새로운 뉴스는 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늘 그래 왔고 왜냐하면은 유양양이 이제 그때부터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쪽 동안은 변동성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물론 올해 1분기 때부터 이미 시장에서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은 나중 문제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동안 바이오 업체들이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변동성의 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비중 확대라기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진입하는 건 조금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시기상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보수적인 접근 주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장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살펴봤고요. 오늘 장 전략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결국에는 어제 CPI 발표가 사실 생각보다 조금 물론 0.2%보다 컨센이 좀 상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어제 물론 국채 금리도 올랐지만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나라는 의심보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FOMC 회의록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이슈도 나왔었고 최근에도 연은 총재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약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에코프로 오늘 그룹주 전년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있는 탄산 리튬 가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만큼 왜냐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양극재 판가 하락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우려가 나왔었는데 LG 엔솔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게 되면서 약간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전년 실적이 잘 나온다는 조건하면 이게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잠정 실적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전기차 수요가 아직까지는 부진인 거는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분기가 조금 잘 나오더라도 4분기도 충분히 더 잘 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탄산 리튬 가격도 저가에서 이게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접근하는 건 조금은 지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4분기쯤에 가서 어느 정도 더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접근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보조금에 대한 확대 이런 이슈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고 결국에는 좀 시장은 지켜보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만약 잠정 실적 나오면 2차 전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올크프로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이미 2030년에 대한 그 밸류를 땡겨서 네. 주가가 저는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부진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게 중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런 밸류를 책정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생각하고 이게 밸류를 매겼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도 미국 진출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MS 캐파에 대한 부분도 염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밸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분위기는 조금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관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도 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 현장 전략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이 좀 많다 하더라고요. 네네. 기대감으로 앞서갈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